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0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노인 등 이용 편의시설 일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예정. 부천시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노인시설 관계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보행로, 공원 등 장애인 노인 이용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접근성 및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최근 상동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망 관련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불편 사항을 철저히 점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에 부응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이를 도입한 세심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의원, 부천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 체계 마련.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동희 의원은 나이 때문에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지원사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부천시의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총 7개소에 37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연간 이 물결표 쌓인 3명이 퇴소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자립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쉼터 이용자는 단기간 보호 정도의 기능밖에 없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청소년 쉼터 이용자가 퇴소 후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 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천시 모두가 함께하는 정신건강 사행시 캠페인 개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접수. 부천시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정신건강 사행시 캠페인을 개최한다. 정신건강 사행시 캠페인은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개최된다. 이번에는 다양한 지역,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으로 열린다. 참여를 원할 경우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www.버컬러브.co.kr 참여마당 공지사항에 접속해 해당 게시글에 댓글에 정신건강 사행시를 창작하여 등록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당첨자 명단은 5월 12일에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숙 부천시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정신건강을 생각하는 부천시민의 표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사행시 캠페인 및 전반적인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2-654-40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 전국 첫 아동의료비 상한제 시행. 21명 2,870만원 수혜. 본인 부담 100만원 초과 비용 지원. 성남시 시장 은수미 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수혜자 21명이 2,87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병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발품 팔이 홍보 활동으로 수혜자가 점차 늘어 현재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한다. 소화기 자폐증을 앓는 4세 남아가 지난 3월 11일 453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질환의 5세 여아와 7세 남아는 각각 340만원과 286만원을 받았고 근긴장 저하 질환을 앓는 4개월 여아는 252만원을 받았다. 뇌성마비를 앓는 9세 남아는 지난해 175만원에 이어 올해 2월 11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질환별 지원은 뇌성마비가 가장 많아 5명이고 소화기 자폐증 3명, 심장질환 2명, 조산아 2명, 폐기형, 기관지염 등 기타 질환 9명이다. 아동의료비 지원에 관한 문의도 많아 1년 8개월간 525건을 상담했다. 지원이나 홍보 대상이 아닌 13세 물결표 쌓인 18세 환아 부모들의 상담 전화도 포함돼 있다. 시는 현재 만 12세 이하인 지원 대상을 애초 계획대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시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아동복지를 펴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거점형 이동 푸드마켓 3곳 설치. 성남시 시장 은수미
긴급 생계 위기에 처한 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아 가도록 거점형 이동 푸드마켓을 3곳에 설치해 오는 3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설치한 곳은 수정구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중원구 상대원 이동 제1복지회관, 분당구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내다. 이들 거점형 이동 푸드마켓은 성남 열린 푸드마켓, 야탑동, 이 배분한 각계각층의 후원 물품과 식품을 꾸러미 형태로 비치한다. 꾸러미는 쌀, 양념류, 농산물, 생활용품 등 5종으로 구성된다. 50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받은 긴급생계 위기 500가구의 월 한 차례 대상자가 미리 선택한 꾸러미 구성품을 무료로 나눠준다. 대상자는 선정일부터 1년간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겐 방문 배달 서비스를 한다. 3곳 거점형 이동 푸드마켓의 후원 물품을 배분하는 성남 열린 푸드마켓은 탄천종합운동장 지하 2층에 있다.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확대 만 13 물결표 사인 18세에 지급. 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 카드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해 만 13세 물결표 사인 18세에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종전 만 16세 물결표 사인 18세에 지급하던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를 만 13세 물결표 사인 15세에게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15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바우처는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지급액을 모바일 성남사랑 상품권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이루어져 월 5만원 기준의 분기별 지급액을 연말까지 받으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 거주한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729-9171-5에서 분기마다 진로, 진학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지급 대상 명단에 오른다. 신청 장소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다.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정원회 관리증명서, 재적증명서, 미진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9년 8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 카드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해 그해 177명에 3,780만원, 지난해 286명에 1억 3,465만원 등 모두 443명에 1억 7,245만원의 모바일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기본 통계 자료를 보면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은 1,871명이다. 이들은 학교 부적응, 취업, 검정고시,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초, 중,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그만뒀다.